안녕하세요. 초보 유튜버 삼성남자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많은 분들이 주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수리비라든지 유지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수리비, 메인터넌스에 관련된 비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수입차를 이제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막연하게 수입차는 수리비가 아주 많이 나온다 이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오해도 조금 풀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차를 잘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주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는 정도의 지식은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성이 없지만 그냥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는 수입차 정비에 대해서 한번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일단 저는 중고 자동차를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특별하게 이슈가 있었다든지 다양하게 트러블을 겪었다든지 아직 이런 경험들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수입차 정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10만 킬로가 거의 다 돼가고 있거든요. 오늘 확인해 보니까 한 98,500 정도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자동차가 그렇듯이 10만 정도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들을 많이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한 게 일단은 이번에는 그 브레이크 패드와 브레이크 디스크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 등을 교체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파트존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차량 넘버를 입력을 하시면 해당 차종에 호환되는 여러 가지 부품이라든지 토탈 패키지 서비스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교환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직은 교체는 안 했는데 제가 다 이미 주문을 해서 결제까지는 완료한 상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파트존의 협력사에 제가 그 물건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이 이제 그때밖에 안 돼서 그때 가가지고 이제 부품을 교체할 예정이에요. 이 금액이 73만 4천 원인가 정도가 들었는데 여기 옆에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스샷을 떠가지고 요 정도 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죠. 어떤 분들은 이 금액이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동급 차종에서 브레이크 패드와 그리고 디스크 전부 다, 앞뒤 전부 다죠. 그리고 브레이크 오일까지 교환을 모두 다 했을 때 그렇게까지 비싼 금액은 아닐 거예요. 특히 이제 브레이크 패드만 해도 꽤 비싸거든요. 그 브레이크 패드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하얀색 원판 있잖아요. 그게 이제 디스크라는 녀석인데 결국에는 패드가 거기를 양쪽으로 이렇게 딱 잡아줘가지고 자동차를 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녀석까지 교환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들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공임도 꽤 높고 그런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국산차보다 확실하게 조금은 비싸요. 조금은 비싸지만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 관련된 거는 제때제때 교환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10만 킬로가 다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해야 될 목록에서는 뭐가 있냐면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할 겁니다.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하고 그러면서 같이 그 디퍼런셜 오일이라고 하죠. 제 자동차는 후륜 구동이니까 후륜 쪽으로 빼주는 그 디퍼런셜 오일 쪽에 그쪽 오일을 교체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수소문을 좀 해봤는데 마침 제가 그 파트존에서 제가 협력사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쪽 사장님한테 그냥 여쭤봤어요. 제가 다음 달 정도에는 미션 오일을 교체를 할 예정인데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여쭤봤는데 되게 쿨하시게 미션 오일 플러스 대오일까지 그리고 오일팬도 통째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오일만 빼고 넣는 게 아니고 그 밑에 그 필터가 이제 오일팬에 같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팬도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일팬까지 포함해서 41만 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41만 원. 물론 작업의 공정이 어떻게 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정해진 원칙대로만 수행을 한다면 꽤 합리적인 금액일 것 같아서 일단은 다음 달에 그거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41만 원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오일 하나 교환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수입차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미션 오일은 원래 비쌉니다. 대우 오일까지 포함해가지고 원래 그 정도 가격이 해요. 제가 알기로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제 동급 가격대를 봤을 때 뭐 제네시스 정도가 되겠죠. 뭐 G80 이런 녀석이 될 텐데, 이런 녀석들도 제가 알기로는 미션 오일 같은 거 교환을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가 좀 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발품을 팔고 좀 더 저렴하게 찾아보면은 조금 더 저렴해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제네시스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미션 오일을 교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대충 나왔죠. 41만 원, 그리고 여기다 제가 띄워드릴 건데 보시다시피 73만 4천 원 이 정도. 그렇게 나오면 일단은 두 개를 교체를 하게 돼요. 네, 두 개를 교체를 하게 되고요. 국산차 대비 조금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많이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교환하시는 게 뭘까요? 엔진 오일이죠. 엔진 오일은 사실 어떤 오일을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너무 달라져요. 뭐 비싼 데서 좋은 기름 매겨가면서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벤츠나 BMW나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각자 엔진에서 호환되고 있는 그 규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규격에 만족하는 오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비싸고 좋은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유통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비싸고 좋은 거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업체에서 많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좋다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분들이 마진이 가장 큰 제품을 추천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주 비싼 오일을 그냥 딱 한번 넣고 막 이렇게 타는 게 아니고, 저렴한 오일을 적절한 때에 자주자주 바꿔주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가장 저렴한 오일, 제 자동차에 호환되는 오일로 생각했을 때 뭐 이제 거기 들어가는 필터가 여러 개 있죠. 에어 필터도 있고 오일 필터도 있는데, 거기에 오일까지 포함해서 한 11만 얼마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다 제가 띄워드릴 건데 11만 얼마가 나올 거고, 이거를 가지고 공임나라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공임만 주고서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가 이제 앞으로 할 메인터넌스 작업들도 다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메인터넌스 하는 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줬을 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국산차랑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죠. 물론 이제 국산차는 진짜 저렴하게 하면 몇만 원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성 오일을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비용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가고요. 예전에 제 기억에 제가 아반떼 HD를 꽤 오랫동안 탔었어요. 첫 차로 구입을 해서 거의 5년 가까이 주행을 하다가 이제 처분을 하고 다음 자동차로 이제 기변을 했는데, 그 자동차를 제가 탔을 때 거기 매뉴얼에 써 있어요. 현대자동차 매뉴얼에 오일 교환 주기가 4,000km였어요. 4,000km에서 5,000km 정도의 교환을 하라고 나와 있었고, 그 교환할 때마다 교환 비용이 대략 한 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너무 오래돼서 명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4만 원은 넘었고 6만 원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금액을 매번 교환을 했었습니다. 제가 자주 탈 때는 1년에 거의 2만 킬로를 타니까 거의 1년에 한 4번 정도를 교환을 했었죠. 그렇게 따졌을 때 지금도 그렇게 따지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독일 차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롱라이프 엔진 오일이라고 넣어요. 롱라이프 오일이라는 규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녀석을 넣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0,000km 정도는 보장을 합니다. 10,000km 혹은 1년 이렇게 보장을 하기 때문에 국산 차를 기준으로 4-5천에 한 번씩 갈고 2번 가나, 이 녀석 10,000km 정도를 타고서 한 번 가나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이걸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부가적인 건데, 이제 자동차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에어컨디션 관련된 에어컨 관련된 필터 있잖아요. 벤츠는 뭐 에어컨디셔너 뭐 캐빈 필터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흔히 말하는 에어컨 필터입니다. 에어컨 필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여러 개를 사놓고 트렁크에 그냥 쌓아놓고서 냄새가 좀 쾌쾌한 냄새가 올라온다든지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냥 주기적으로 한 번씩 교체를 했었어요. 왜냐면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차장 가서 실내 세차 깨끗하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필터까지 교환을 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던 거 버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카센터 가서 하면은 공임이 들죠. 공임이 드는데 캐빈 필터 교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제가 설마 잘못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도전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필터 같은 경우도 뭐 유명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보쉬라든지 만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필터를 호환되는 필터를 구입을 해서 저는 이제 교체할 예정이고요. 뭐 공임은 따로 안 들 예정이고 그냥 제가 세차하면서 공구 몇 개 챙겨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메인터넌스를 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많이 나가진 않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특별히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관점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산차 대비 어느 정도 비싼 건 사실입니다. 비싼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드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꼭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할 이유도 없고요. 잘하시는 분들은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 잘 커리어를 쌓으시고 투자를 받으시던지 아니면은 뭐 돈을 좀 이렇게 땡긴다든지 모아둔 돈을 합쳐가지고 본인이 창업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커리어를 잘 쌓으시고 자동차를 좀 잘 보시게 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 분들이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냥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 계속 뭐 10년, 20년, 30년, 40년 있어봐야 오르는 급여는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물론 리스크는 있지만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창업을 했을 때 입소문도 타게 되고 벤츠라든지 BMW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 센터에 대한 그 커리어가 증명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제 그 호객? 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그 손님들을 좀 이렇게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차를 정말 잘 보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서드파티 업체들 있죠. 사설 업체들을 많이 창업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서비스 센터에 계신 분들이 막 차를 잘 못 보시고 막 수리를 잘 못 하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 네, 그냥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이나 좋아요 혹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진짜 경험을 했던 그런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